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남미의 축구 선수들, 특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 겪다가 운동으로 스타덤에 오른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 은퇴가 참 빨라요. 또 기량 저하도 쉽게 옵니다. 또 은퇴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다가 또 가까운 가족, 친지들과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는 최근에 친형에게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에콰도르나 쿠바,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이런 남미 약간 그 가난한 나라 출신 선수들 상당수가 20대에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각종 사건, 사고, 송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한국, 일본의 스포츠 스타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에도 사회사업, 스포츠 관련 직종으로 진화하고 또 오랫동안 활동합니다. 또 은퇴 시기도 굉장히 길고요.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오프닝 멘트처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주위가 행복해지면 우리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 또 반면에 나만 잘나고 나만 돈 잘 벌고 나만 행복하게 된다면 결국엔 모두 다 똑같이 불행해진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스포츠 스타들은 또 큰 성공을 거두고 주위의 가난한 이웃, 친지, 가족, 지인들 챙기지 않았던 선수들 대부분 그 말로가 좋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때를 지어서 뭉쳐서 몰려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배부르고 혼자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으로는 인간의 행복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요. 지금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주위를, 당신의 주위를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불행하다고 해도 주위를 한번 행복하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궁리보다 먼저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작은 촛불 하나가 방을 환히 밝히듯이 나의 작은 배려와 행복을 나누려는 시도가 우리 주위를 환하게 밝히게 만듭니다. 가장 쉽고 간단하고 돈도 안 들어요. 주위의 행복을 나누는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 생각해 봅니다. 청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노래 듣고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싶네요. Marry Me, 토마스 레이시 부릅니다. 기분 좋고 흐뭇한 안내 한 가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온그린 사랑 나누기 이벤트. 연말을 맞이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사랑 나눔 행사인데요. 온라인 골프 동호회 온그린의 회원님들이 각자 형편에 맞게 모은 기부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사연은 본인 또는 이웃에 사는 지인이 그분의 상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온그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또 살고 있는 혹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기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를 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나눔을 하는 행사인데, 본인이 또 직접 이렇게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이 이런 분이 있는데 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빌릴까 합니다. 12월 20일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이 접수되고요. 그때까지 꼭 보내주세요. 12월 23일 날 금요일에 성금이 전달됩니다.
오후 4시 최락경에 오후야 놀자 생방송에 전달이 됩니다. 직접 쓰셔도 되고 이웃에 있는 지인이 쓰셔도 되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방송국 저희 제작진 분들에게는 이름 실명이 공개되어야 되고, 하지만 반드시 이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모든 사연과 그것들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금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거나 뭐 한국에 계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미국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접수는요. AM1660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전화로 AM1660 방송국으로 전화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분들에게 옹그린 골프 동호회에서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행사. 좋은 분들이 널리 알려져서 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널리 알려져서 좋고, 그런 분들이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욕 뉴저지에 이렇게 좋은 취지의 동호회 단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온 그린 동호회, 골프 동호회 여러분들 작년에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렇게 올해도 다시 이런 행사 기획해 주셔서 너무나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마스다 미치히로의 저서 행복한 자기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상태와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기장을 생성하는데요. 네, 저자는 이걸 자장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방에는 행복이 찾아오고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달아서 찾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길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중에도 일본 관중들의 경기 관람 후에 쓰레기 줍고 앉은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바로 전 세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놀라움을 알려주었는데요. 물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 끔찍하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자기 앉은 자리 청소하는 게 놀랍지만은 않은데요. 한편으로는 그 국민성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라는 밉고 싫지만 그 국민성만은 일본,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독도는 여전히 한국 땅이지만 분명히 일제시대의 그 잔인한 만행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지만 청소에 관한 그들의 철학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행복한 자기장을 만드는 청소의 힘. 이 책은 정말 청소, 이 단순한 청소 한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 소개 잠깐 해드리자면 우선은 활자가 굉장히 커요. 아마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큰 활자로 책 읽은 건 처음인데요. 일반 소설 활자 폰트가 만약에 10이라면 이 책은 거의 14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활자가 크니까 일단은 보기가 편해요. 눈이 편안하고 잘 넘어가니까 또 기쁘고 또 잘 넘어가는데 어느새 금방 끝이에요. 페이지 수가 170페이지 정도인데 행복하더라고요. 요즘 깨달은 건데 행복하다,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 잘 읽힌다, 두껍지가 않으니까 가볍다, 편하다, 휴대하기 좋다. 뭐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숏이라고 있죠. 뭐 1분 미만 짧은 영상. 아, 이제 책도 정말 미니멀라이즈의 대열에 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예전에는 우리 정말 두꺼웠었죠.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기본이었고요. 또 글자는 왜 이렇게 작은지, 글자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었죠? 예전에? 그거를 또 다 읽었어요. 심지어 세로도 있었죠. 그 왼쪽으로 막 보는 것도 있었고. 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는 정말 열악했던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청소력은 정말로 행복한 리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준 책, 또 저희 집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 강아지 고양이가 좀 귀여워 보여도 14살, 9살이죠. 이 친구들도 깨끗하게 제가 솔질, 빗질 잘 안 해주는데 이 책 읽고 빗질도 좀 했고요. 자, 청소력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맨날 본격적이라고 말만 하는데 이번에 정말 본격적으로 카펜터스 탑 오브 더 월드 듣고 돌아와서 청소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만 읽어도 정말 이 책 한 권 금방 속독으로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보일 정도로 제가 목차를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목차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소주제만으로 책 한 권 그 전반적인 내용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책 목차 지금부터 제가 전부 생략하지 않고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목차만 이렇게 쭉 읽으면 그냥 책 한 3분의 1 정도 내용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장,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 당신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방은 깨끗합니까? 불행이 자기장을 만드는 더러운 방. 도산, 이혼, 정신적인 위기로부터의 부활. 깨진 유리창의 법칙. 네, 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라고 이거는 제가 본문 내용 할 때 자세히 더 중점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서를 지음으로써 범죄율이 75%나 감소한 뉴욕시리. 반갑네요. 뉴욕시리가 나왔어요. 학교 붕괴를 막은 화장실 청소. 청소의 힘이 가진 두 가지 파워. 디즈니랜드의 마법을 건 두 가지 청소의 힘. 네, 여기까지가 1장이고요. 2장,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청소의 놀라운 힘.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 플러스 사고만으로 실패하는 이유. 성공을 막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 가득 찬 마이너스 에너지를 쫓아내는 환기. 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마음을 충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더러움 제거. 개성, 실력, 발휘하게 하는 정리정돈. 총마무리, 볶음소금으로 안정적인 자장의 완성. 본래의 자산을 불러내는 파워.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어오를 수 있다. 나이팅게일의 청소력.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3장. 꿈을 이루어지는 강한 운의 파워. 플러스를 끌어들이는 청소의 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 골든 룰. 성공에 접속하는 플러그 감사. 자동적으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감사의 자장. 호흡법으로 마음과 자기장을 다스린다. 실천. 감사의 공간의 창조. 소망실현 예. 오랫동안의 취미를 살려서 수입 업. 소망실현 둘. 매출 20% 업의 인기 살롱. 소망실현 셋. 회사 매니지먼트의 성공. 자신의 주위도 행복하게 만드는 파워. 카리스마 경영 컨설턴트의 청소의 힘. 제4장 21일차. 당신은 성공자 체질이 된다. 강렬한 작심삼일을 권함. 21일째 강력한 파워가 생긴다. 청소로 깨달음을 얻었던 주리 반특. 성공 법칙의 원점. 세계를 청소력으로 빛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끝으로 후기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목차만 보아도 이 책 전반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된 기분이 드시죠?
자, 이제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 책 또 본격적입니다. 네, 진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찬찬히 소개해 드릴게요. 야오시동, A Little Love. 서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의 서문이, 저는 참 책의 서문과 후문, 후문, 머릿말과 후기를 좋아하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머릿말의 서문에 이 책의 모든 에너지와 정수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효과는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문제의 호전, 사업의 번영, 행복한 가정, 꿈의 실현입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침을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지 더러운 걸 치우는 의미의 청소가 아니라 청소력, 청소의 힘입니다. 이 사용 방법을 알면 어떤 사람이라도 놀랄만한 효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청소로 바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글쎄, 그런 일은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렇지 않아? 학창시절에 어떻게든 하지 않고 빠져보려고 애썼던 귀찮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청소 말이지. 네, 여러분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청소의 힘을 사용해서 훌륭한 꿈의 나라를 건설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동경의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청소 스텝입니다. 총 인원 6,000명에 달하는 그들을 커스터디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300명씩 교대로 15분간 자신이 맡은 구역을 돌면서 철저히 깨끗한 공간으로 디즈니랜드를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15만 평의 동경 디즈니랜드 안에는 쓰레기 하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눈 씻고 보아도 쓰레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 없는 공간에 나타난 현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동화의 세계, 꿈의 세계, 천국과 같은 세계. 네, 당연한 얘기겠죠? 꿈의 나라에는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쓰레기로부터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므로 거기에 천사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청소의 힘으로 실현한 세계. 그것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천국과 같은 바로 꿈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웃는 얼굴, 사랑과 용기, 꿈과 희망, 위로, 풍요로움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이 들뜨고 마치 등에 날개라도 돋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이라도 이곳에서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어른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웃는 얼굴로 공원의 문을 나가길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가 꿈꾸었던 세계를 밑바탕에서 지탱하는 것. 그것은 바로 깨끗한 공간이 갖는 힘, 바로 청소력입니다. 1장,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 당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방은 깨끗합니까? 이 책을 손에 넣은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만족합니까? 당신의 방은 깨끗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특이한 게 존칭어가 되어 있네요.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네, 참 친절하고 이쁜 책이죠. 돌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100% 만족하진 않지만 방 안은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하다면
좀 더럽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또 난 너무 깨끗한 방은 불편해.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약간 지저분한 구석도 있어야 마음이 놓여. 이런 분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즉 당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집에서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은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서점에서 이 책을 읽고 계신다면 자신의 집과 방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 많은 것들이 널려져 있지는 않나요? 식기를 치운 부엌 주변은 어때요? 전자레인지 속은요? 세면기의 거울, 치약 거품이 튀어서 들러붙어 있지 않나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욕탕은 곰팡이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TV 위나 책장은 먼지를 덮어쓰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은 어때요? 현관은요? 결혼하신 분은 자신의 영역 내에 예를 들면 PC 주변이나 책상, 의자 등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아마 제법 충격을 받은 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불행의 자기장을 만들고 이끄는 더러운 방. 저는 오랫동안 하우스 클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의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서민적인 분의 집에서부터 아주 부잣집까지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이라 해도 악덕업 같은 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집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고 더러웠습니다. 여기저기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나뒹굴고 부엌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식기가 불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벼락부자 사장도 역시 언제나 초조하고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의미로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의 집안은 불필요한 것이 없고 시원하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런 집에서의 일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우스 클리닝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가정교사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안이 뒤죽박죽 지저분한 집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고 부부 사이도 그닥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저만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 듯합니다. 저돌적인 취재로 유명한 어느 기자가 예전에 TV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집에 취재를 가다 보면 예를 들어 사건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그 아파트 외관만 보고도 몇 호실에서 사건이 일어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집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말라 있다든지 멀리서 봐도 뒤죽박죽 정리가 안 돼 있고 다른 집에 비해 확실히 더럽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방을 들여다보고 그 주인을 만나보면 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배로 증가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계속 연이어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의 연간 자살자 수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 개시일부터 전사자가 2만 명에 달했고요. 또 한신 대지진 때 사망자가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이렇게 자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주 심각한 사태죠. 하루 평균 100명가량의 사람이 일본에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 직장 문제 이런 것이겠죠.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본래 자신은 어떤 자신이었는가 망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 아주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청소의 힘에는 밑바닥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우선 청소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청소를 권하십시오. 그 사람이 청소를 할 기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청소를 대신 해주십시오. 저자는 사업에 실패한 후에 이 책 본문에 나오는데요. 시리에 젖어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대신 청소를 해주며 야, 너도 이 걸레나 빨아와. 그때부터 변화하는 깨끗해지는 집을 보면서 환희가 몰려왔고 다시 재기의 발판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청소는 그래서 사람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백종원의 집밥 선생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백종원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뉴 개발하고 가격 올릴 걱정할 그 시간에 청소라도 한 번 더 하세요.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가게는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위생, 청결, 그러니까 청소 상태인 겁니다. 청소를 실천함으로써 인생을 바꾸어 보라는 게 이 책 청소력을 쓴 저자의 믿음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도산, 이혼, 정신적 위기로부터의 부활. 저는 부끄럽게도 이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붓을 안고 이혼, 실망, 무기력증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움으로 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초조해지고 초조하면 바로 방이 더러워지고 난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더러움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더러움으로 인한 초조한 마음. 날이 갈수록 초조함이 심해지면서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 그 때문에 결혼 생활도 부자연스럽고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한 곳에서는 저는 사업의 실패나 이혼 등으로 입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이사한 방도 곧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지저분해지는 방만큼 차림새도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나 지저분해지고 목욕탕 한 번 가지 않은 꾀죄죄한 얼굴에 옷차림도 노숙자나 다름없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정신질환 프로세스는 방을 청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옷차림도 불결하게 된답니다. 목욕도 안 하고 여성은 화장도 안 하고 게다가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방을 깨끗하게 하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이 회복될 때는 그 반대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선 자기 스스로 목욕을 하고 청결해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 부활도 완전히 똑같은 과정에 있었으니까요. 제 부활의 계기는 고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예기치 않은 방문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더러워? 그리고 저를 훑어보더니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너도 도와라. 이렇게 저에게 걸레를 건네고 방 청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친구는 청소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어리둥절하고 있는 동안 청소가 끝났습니다. 친구는 시원한 얼굴로 어때? 기분 좋지? 말했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시원하게 기분이 좋다는 상쾌함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소에 눈을 뜬 계기입니다.
무직이었던 제가 이 일을 계기로 청소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체험으로 저는 방의 더러움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의 도산이나 이혼, 최종적으로 정신적 위기와 불행을 불러일으켰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친구 덕분에 쓰레기 같은 불필요한 걸 치울 수 있었고 방도 깨끗해져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청소하고 내 외부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은 덕분에 좋은 여자 만나 다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연이은 행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를 했다는 그것만으로도요. 마이너스를 이끌었던 방해의 자기장,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나의 운명이라는 전차를 비로소 나는 청소로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아주 흥미있는 실험입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놓은 채 일주일 방치를 합니다. 하지만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뜨린 상태로 둡니다.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부소돼서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broken window라는 깨진 유리창, 이 단어는 새로운 법칙이 되었습니다. 차의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가 마이너스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동질의 더럽고 마이너스적인 것들을 끌어당기고 그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낙서를 지음으로써 범죄율이 75%나 감소한 뉴욕시티. 브로큰 윈도우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시티의 치안 대책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1980, 90년대 뉴욕에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의 치안은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갤링 교수는 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에 근거해 뉴욕시티의 지하철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걸 제안했습니다.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창문이 깨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갤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아주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낙서도 문제지만 우선은 그런 작은 문제보다는 큰 문제인 흉악한 중범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간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걸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단행했습니다. 지하철의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돼서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이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째 되던 그 해,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뉴욕시티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증가했던 지하철에서의 흉악범죄 발생률이 아주 완만한 상승 곡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게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도 감소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다시 몇 년 후 거의 수치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이전보다 낙서를 지우기 전보다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1994년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했습니다. 낙서를 지우고 보호자의 신호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는 등 이런 경범죄의 행위들을 단속했고 그것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 고담시티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기에 마이너스 자장이 생기게 되어 자꾸 나쁜 상태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함으로 인해, 즉 청소를 행함으로써 저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고 뉴욕 지하철에서는 흉악 범죄가 억제되었습니다. 청소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 역시 청소력에 있습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역시 청소력에 있습니다. 이 청소의 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이너스 제거 청소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토대로 그 위에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강력하게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입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 당신에게 점점 밑바닥으로 기어 올라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한편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은 당신에게 어떤 꿈도 이루어지는 강운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로 당신의 운명은 극적으로 호전되어 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파워의 구체적인 효과와 사용 방법은 제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러스 사고만으로는 실패하는 이유. Positive thinking. 그들의 자신이 최고, 사물의 좋은 면, 빛나는 부분만을 보자. 이런 적극적 사고, 플러스 사고가 요즘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성공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을 들고 계실 리도 없겠지요. 적극적 사고, 플러스 사고만으로는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힘이 나고 행동이 움직이지만 결국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은 잘 관찰해보면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편차가 크고 적극적인 사고와 비관적인 사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적극적 사고나 플러스 사고는 일시적 강장제, 강심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안 좋아서 건강을 해친 사람이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일은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성공에 대한 책, 자기개발책을 많이 읽었지만 저는 꿈도 적어보았고 1,000만 원짜리 사진도 갖고 다녔지만 취침 전에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이런 암송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적극적 사고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그것으로부터 힘을 내는 파워를 나는 받았습니까?
플러스 사고방식에 따라서 매우 효과적인 건 틀림없지만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무리 강력한 플러스 사고를 집어넣어도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지워버리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밝은 면을 보면서 나아가도 당신 마음속 마이너스 에너지가 에이, 그래서 잘 될 리가 없어. 이렇게 그것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상태로 엑셀을 밟으면 스피드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려고 하면 자동차는 연기를 내뿜다가 얼마 못 가 고장이 나버릴 겁니다.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마음, 즉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야 합니다.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바로 청소입니다. 성공을 막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 당신이 마음을 반영한 것이 바로 방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1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곰팡이, 쓰레기, 오염, 불필요한 물건, 난잡함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에 표현된 겁니다. 더러운 방에 마이너스 자장 공간은 무섭게도 혼자서 이동하면서 거기에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힘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아무리 당신이 자기계발 책을 읽어도 플러스 사고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더욱 강하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두면 당신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방을 청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개발 책으로 성공하지 못한 당신에게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표현인 방의 더러움을 없앰으로써 당신의 마음속에 플러스 에너지를 지워버리는 마이너스 에너지도 동시에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인 것입니다. 이 청소력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기, 버리기, 오염 제거, 정리, 정돈입니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쓰레기나 잡동사니 같은 오래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마이너스 원인을 제거하고 마이너스를 불러들이는 자장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건 쓰레기 같은 불필요한 걸 버리는 건 물론이고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외의 모든 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버린다는 행위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버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운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므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청소력에 있어서 버리는 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점으로부터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합니다. 현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버린다.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걸 버립시다. 예를 들어 가십거리로 가득 찬 저속한 잡지, 공포, 성인 비디오 같은 그런 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쌓여갑니다. 그게 방에 자기장을 끌어내려서 당신의 에너지를 매일 빼앗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 다시 쌓일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모두 다 버려봅시다. 과거의 깊은 생각을 버린다. 특히 버리기 힘든 게 과거의 영광입니다. 먼지에 쌓여있는 트로피가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당신이 트로피이고 현재의 당신은 먼지라는 걸 나타냅니다. 또 과거 여자, 과거 남자의 사진이나 편지 선물 이런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이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점점 인기가 없어지면서 역시 이것은 당신이 과거를 붙잡고자 하는 욕망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 먹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린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스크랩북을 만들 예정으로 신문기사를 잘라낸 것, 언젠가 쓸지 몰라 가지고 있는 자료, 언젠가 입을지 몰라 가지고 있는 옷, 언젠가 바자회에 출품할까 생각하고 있는 물건, 언젠가 사용할 선물로 받은 식기 세트. 이런 것들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밝은 미래는 다가오지 않으니 용기 내서 버리십시오. 버리는 기술에 대한 재미있는 체험을 소개합니다. 27세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청소력에 버리는 기술을 얻어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만들려면 무언가를 버리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먹고 버렸더니 덕분에 상쾌해졌습니다. 책장 안 가득한 그녀를 전부 다 버렸어요. 쓰레기 봉투랑 모두 7개나 되는 양의 그녀에 대한 기억, 추억, 감상 모두 다 버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버렸던 걸까요? 이 책을 읽는 남성분이라면 아마 상상할 겁니다. 책장 안에 가득한 그녀의 추억,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한 그녀의 기억들 모두 다 버리니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겁니다. 버리는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탈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탈피라고 하면 어린 시절 길렀던 아메리칸 가재가 생각납니다. 저는 어느 날 수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까지 힘없어 보이던 가재 한 마리가 어찌된 영물인지 2마리가 되어 있던 겁니다. 신기하게 한 마리가 더 늘었네. 이렇게 자세히 보니 한 마리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탈피한 아메리칸 가재는 그 후에 열심히 먹이를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탈피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게 자라고 확실히 파워업 했습니다. 탈피의 성질을 가진 생물은 탈피하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은 버릴 수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면서 죽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에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고 갑니다. 필요 없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버립시다. 당신의 굴레, 당신이 살아온 인생, 당신이 쌓아온 방의 자기장을 일단 제로로 돌려놓아야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희망찬 미래가